예. 교재는 385쪽입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른데 시험 문제 가끔 다음 중 회계 변경이냐 오류 수정 이렇게 묻는 게 있습니다. 회계 변경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회계 변경이라는 거는 바꾸는 거죠. 그죠? 오류 수정은 뭡니까? 틀린 걸 고치는 겁니다. 그죠? 회계 변경이 나왔는데, 우리가 회계를 하다가 바꾸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가, 이거는 계속성의 원칙에, 그죠? 위배되죠. 우리는 한 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위배되잖아. 그죠? 또, 회계 변경은 이익을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 변경 자체는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죠. 하면 안 된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금지. 예, 회계 변경은 하다가 자꾸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에서는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걸 과거에는 4가지로 여러 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2가지 딱 줄여놨습니다. 하나는 법이 개정된다. 법. 여기 법은 이제 국제 기준이죠. 예. 국제 기준이 바뀐다.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존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목적 적합하다면은 바꿀 수 있다 됩니다. 기존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믿을 수 있거나 목적 적합하다면은 뭐 적합성이라 할까요? 하다면은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좀 두리뭉실하잖아. 그죠? 기존보다 믿을 수 있다. 뭘 가지고 정당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더 신뢰성이 높다 하는 것 갖다가 기업에서 입증할 입증할 될 사유가 됩니다.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 바뀌니까. 요 2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알겠죠? 일단 이래 이해하시고. 그럼 먼저 우리가 회계 변경이 뭐냐? 변경. 변경은 말도 그대로 변경인데 첫째, 그죠? 이걸 구분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 두 번째는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구분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법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 재고자산 평가 있죠? 선입선출법에서 이것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또는 뭐 총평균법으로 이거 마찬가지. 이리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리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유형자산 평가에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투자부동산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정가치 모형이라 하기도 한다. 요거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평가 모형. 그죠? 요거 또 투자부동산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결국 3가지지만은 요건 같은 거니까 결국은 시가잖아. 요거는 원가하고 시가니까 2가지죠. 그죠? 요 2가지의 변경을 우리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정책의 변경이고, 요거는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추정치의 변경이다. 추정치.
알겠죠? 그 추정치의 변경이다. 추정치 변경이 뭐죠? 내용 연수, 그죠? 우리가 얼마 쓸 수 있는 내용 연수잖아, 그죠? 내용 연수, 뭐 5년에서 3년, 뭐 2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그죠? 내용 연수의 변경, 그리고 잔존 가치의 변경, 그죠? 가치의 변경. 그리고 또 뭐 AS 기간의 변경 이런 거. 그리고 또는 다섯 번째, 그죠? 또 뭐 시가의 변경 이런 거. 뭐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요런 우리가 증액 그 이제 말하면 내용 연수나 잔존 가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죠. 증액법. 가장 방법이다. 그죠? 증액법을 하다가 연수 합계법으로 바꾼다. 또는 뭐, 그죠? 정율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방법들을 변경하는 이런 마찬가지. 예. 이게 추정의 변경. 그러면 요래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X1년도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따가 여기는 선입을 해왔습니다. 선입을 쭉 해오다가 4년도부터 우리가 이동평균을 변경합니다. 그죠? 이동평균을 변경하면은 정당한 사회에서만 인정해야 되잖아. 그죠? 선입을 해오다가 이동평균으로 이제 정당한 사회에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이것도 이동, 이동으로 이렇게. 이거는 다 보고, 이거는 변경 시점부터. 알겠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뭐라 하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다 바꾼다. 그죠? 요거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소거법이라 이랍니다. 소거법. 예.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죠. 그래서 단기, 올해 또는 그 이후에만 변경하죠. 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전진법. 변경 시점부터 바꾸는 거 전진법이라고.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다 바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부터 뭘 선택한 거죠? 이동으로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동을 하다가 총평균법을 바꾼다.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바꿔라 이거죠. 총평균 이렇게. 이걸 무슨 법? 소거법. 아시겠죠? 소거법.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도 재작성합니다. 다시 작성해야 되죠. 이거는 작년 걸 변경 안 하니까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 없다. 그죠? 불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불변이다. 그럼 여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버리니까 작년에 결산하고 공부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니까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그죠?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또 좋은 점도 있다. 그죠?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성은 좋아지죠. 그죠? 작년에 선입하고 올해는 이동했다면은 여기에 그죠?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면 비교성 떨어지지만은 같은 이동하니까 비교성은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기의 재무제표를 변경 안 하니까 신뢰성은 유지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유지된다 이라는데 아마 좋아진데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비교성은 작년은 정액법이고 올해는 정률법을 해버리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요 부분이 회계 변경의 이론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메모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가능하면은
제가 칠판에 써드리는 거는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게 이제 요약집이 돼버리니까. 알겠죠? 요약집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니까.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뭐, 다, 강사가 강의하는 게 책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민법도, 시설도, 뭐, 실무, 모든 법규라든지 모든 강사가 강의하는 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책을 보고 이해한다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공부하시면 되지. 그 책을 다 할 필요 한다면 그건 강의 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책을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강의고, 그죠? 예, 또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들어야 될 또 필요 부분이 그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면서 꼭 메모를 하세요. 이래야만 강의들은 흔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래 두고 요 책이 다 있는데, 그죠? 책이 다 있는 거, 난 책 보면 되지 뭐. 강의 들을 필요가 없죠. 시간도 절약하고, 그죠? 기억도 빨리 되고, 기억도 오래 남고, 이해도 빨리 되도록 그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이거죠, 요거. 요게 계산 문제. 요거 바꾸는 거. 예.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바로 갑니다. 예, 보세요. 기계를 하나 있다, 그죠?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가 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할게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6년 후에 수리했다. 수리하고 수리비 3만 원을 지출했다. 수리를 했습니다. 하는데 하고 나니까 예용 연수가 2년이 3년이 연장되고 4년 할까요? 하다가 계산 딱 안 떨어지면 좋고 하는 게 잔존 가치가 2만 원 돼도 가능할게요. 이렇게 변경되었답니다. 그러면은 7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래 시험 문제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회계 변경이죠, 그죠? 말하면 이런 게 바뀌었잖아, 그죠? 예. 이게 바뀌잖아. 추정의 변경. 그러면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추정의 변경에서. 이거는 계산 문제 낼 수 있지만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안 냅니다. 알겠죠? 예. 거의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내지 이런 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원래 취득 원가는 10만 원입니다. 그죠? 잔존 가치는 만 원이죠. 10년이죠. 자, 여기서 이 취득 원가가 변경되죠. 그죠? 변경 후 취득 원가, 변경 후 잔존 가치, 변경 후 내용 연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때 요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그러면은 변경 전에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정액법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변경 전에 보세요. 지금 정액법입니다. 그죠? 10만 원 빼기 만 원 나누기 1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빼면은 9만 원 한 9천 원이죠. 그럼 1년에 9천 원이다.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 지났잖아. 6년. 1년에 9천 원씩 6년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5만 4천 원이죠. 그럼 5만 4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잖아. 그죠? 5만 4천 원만 감소,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1년 감가상각비가 9천 원이고 6년이 경과했으니까
69, 54, 54,000원. 이해되죠? 다음. 수리비가 3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 수리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인정됐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 한다? 자본적 지출이다. 그죠? 돈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수명, 그죠? 예.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식으로 우리가 자본 지출을 하죠. 요거는 자산 문과에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3만 원 해버리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수가 4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6년이 지났잖아. 6년 빼야 되잖아. 그죠? 6년 지났으니까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또 연장되었다 그랬잖아. 4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플러스 4년. 그리고 잔존가치는 만 원이 얼마 됐다? 2만 됐다 그랬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자,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죠? 새로운 취득원가가 7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예. 그죠? 2만 원이고 여기 몇 년입니까? 예. 8년 나왔네. 예. 그죠? 그럼 이제 자,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액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 되잖아. 정액법이니까. 빼면 5만 주시면 나중에 8년 하니까 8, 7이 56, 7천 원 나오네. 답. 이게 답입니다. 요게 회계 변경, 표준 문제. 이 한 문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회계 변경 문제는 기본 문제는 다 풀죠. 시험 문제. 물론 이제 막 이상하게 그죠? 막 함정을 만들어 놓고 꼬아놓은 문제는 또 그런 건 좀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숫자만 바뀌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를 살짝 변경한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액법을 해오다가 그 이제 7차 연도에 이 방법을 바꾸었다. 여기까지 연수합계법으로 바꿨다. 그렇다면은 감가상각이 얼마고? 그럼 요 자료를 가지고 연수합계법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연수합계법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죠? 유형자산에서. 그거 하면은, 자, 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그렇죠? 그럼 취득원가는 7만 원, 6천 원이다. 잔존가치는 2만 원. 곱하기 합계. 그죠? 8년이니까 1부터 8까지 더 합니다. 그죠? 이렇게. 네. 1, 2, 3, 4, 5, 6, 7, 8은 아니라 36 나오잖아. 그죠? 36. 합계가 36이다. 분해. 첫 해 연도니까 8이잖아. 그죠? 8. 이렇게. 여기에서 뭐 5만 6천에다가 8 곱하니까 그죠? 5, 8이 40하고 3, 4, 4, 8 하고 하니까 1, 3, 6에다가 2, 3은 6 하니까 약 12,000원 옵니다. 이 약입니다. 약. 뒷다리는 빼버리고. 시험 문제를 딱 떨어집니다. 예, 요게 답이다. 12,000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만들 수 있겠죠? 연수합계법을 하다가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수리비 얼마 들어갔다. 또 수리 안 하고 그냥 방법만 바꿨다 해도 되고. 뭐 문제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죠?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문제만 알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더 낼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은 정액법 아니면 연수합계가 나옵니다. 다른 문제 안 내요. 여기서는. 뭐 정률법이나 이중체감 이런 시험에 안 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항상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 아니면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하면 이것도 자료를 또 줘야 되니까 이 문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은 뭐 또 회계 변경 문제 그리고 연수 몇 문제 해보시면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회계 변경이. 자, 요게 이론 문제 이쪽은 그죠? 요거는 계산 문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385쪽. 예. 보시면은 이제 회계 변경이라 나옵니다. 그죠? 그 회계 변경이란 새로운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 정보의 입수 등 회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나 추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제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 쓸모는 더 높아지겠지만은 이 말이죠. 회계 변경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는 비교성이라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변경의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 그죠? 회계 변경에는 그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 아래 정책의 변경, 아래 내용들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예. 그리고 386쪽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 박스, 그 1번과 2번에 나오는 이쪽, 그게 바로 뭐냐? 요겁니다. 정당한 사유. 그죠?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기업에서 그 왜 신뢰성 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3번, 양갈로 3번 한번 보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그랬죠. 자, 요걸 한번 보세요.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계 정책,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요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요것을 우리가 세모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이게 변경이잖아. 그런데 이 1번을 보면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의 내용이 다른데, 내용이 다른 거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는 요걸 말하잖아. 그죠? 최초. 그죠? 처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아니잖아. 요게 변경인데. 처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변경이 아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 중,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잖아. 과거에 없었던 건데, 그죠? 새로, 이것도 이거잖아. 최초. 그죠? 요거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틀리잖아. 요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요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만 알면은 이론 문제 쉽잖아. 그죠?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론 문제 한 10문제 나옵니다. 우리 40문제 중에서 약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그 10문제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나중에 이론 문제를 따로 뽑아가지고 한 50문제나 60문제 해드릴 겁니다. 정답하고 해설하고 해서. 답을 외워가세요. 외워서 가시면 돼요. 그냥. 가면은 그 답이 거의 나옵니다. 제가 100%는 장담 못 하지만은 10문제에서 7문제, 8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제가 문제를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론 문제는. 계산 문제도 물론 또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론 문제도 정리해 드리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정리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이론 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해서 문제를 보고 가시면은 거의 뭐 한 10문제면 7, 8문제는 거기서 거의 나옵니다. 문항은 다르겠죠. 그죠? 1번, 2번, 3번 다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뭐, 그거 다들 비슷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나오는 파트에 나오니까. 요런 게 시험 문제를 하는 걸 아시고, 다음 4번, 회계 정책의 변경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이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죠? 또 원가 모형에서 뭐죠? 공정가치 모형. 그잖아. 요거다. 결국은 두 개죠. 그죠? 예.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첫째 뭐죠? 소급법. 소급법이 뭐냐? 처음부터 서로 다 아는 거. 그래서 정기재무제를 재작성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비교성은 그래도 좋아진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예, 한번 넘겨보세요. 388쪽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그죠? 요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그죠? 변경이 예 나오죠. 그러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대손율, 대손율, 이런 것도 추정이잖아. 우리가 몇 프로 돈 뛸 거다 추정 맞죠? 그 진부화, 구식화, 예. 또 공정가치, 강화산업 자산, AS, 품질 보증, 등등, 그죠? 여러 가지 나옵니다. AS라든가 등등, 그죠? 이런 거. 요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 전진법이다. 그죠? 그때, 그 단기와 그 이후에만 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정기재무제표는 불변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유지되지만은 비교성은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우리가 회계 변경 관리입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봅시다. 10년 전에 기계를 600만 원에 구입했다. 20년이다. 그죠? 자중자는 없네. 그죠? 예. 이걸 10년 사용하다가 변경했다 이거죠. 얼마고 묻네. 그죠? 예. 자, 보니까 10년 후에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10년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10년. 예, 그러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죠. 10년이니까 300만 원. 10년 나갔습니다. 지났습니다. 그죠? 빼고. 감가 누계 300만 원 빼고 10년 지났으니까 10년 마이너스 했고, 그리고 금년 초에 대폭 수리했습니다. 180만 원 지급했는데 이 수리로 인하여 수명이 5년 연장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어떻게 한다? 플러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연계도 나오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게 딱 말이 나오는 게, 혹시라도 수선비 180만 원 지급했는데 내용연수에는 변동이 없다. 가치 변동도 없다. 이거는 그냥 현상대 유지 비용이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이거는 빼면 되죠. 이걸 제외. 왜? 수익적 지출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죠? 예. 5년 연장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플러스 5년. 저 이제 계산해 볼까요? 빼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죠. 전해가지 없고. 내용연수는 20에서 10년 빼고 더하니까 15년. 요거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32만 원 나오네. 그죠? 예. 정답.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방법은 그대로니까 정액법이다. 320만 원.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연수 합계법으로 병행했다 이러면은 계산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480만 원에 잔존가치 없으니까 곱하기 15년 1부터 15 더하면 되죠. 120 120분의 15 1부터 15까지 더하면 120 나옵니다. 120. 예? 예, 알겠죠? 그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죠. 그죠? 1부터 50까지 더하면은, 예, 이거. 1부터 15까지 더하면.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건 55 나오잖아. 그죠?
100가지는 5050입니다. 이게 아마 1275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120이 나오고. 이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10까지잖아. 그죠? 10에다가 n 플러스 1. n에다 1 담아 11이잖아.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55 나오죠. 100이면은 100 더하기 1 담아 101이죠. 해서 나누기 2 하면 요거 나올 겁니다. 50 하면 50 더하기 51하고 나누기 2 하면 요거 나올 거고. 15 하면 15 더하기 1 더하면 16이잖아. 그죠? 해가 나누기 2. 이렇게. 알겠죠? 요게 이제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길이에 10년 아니면 5년, 3년이 나오니까 아무튼 이래 나오니까 이래 나와. 여기 4니까 얼마죠? 60만 원. 나오네. 60만 원. 예. 연수하기 60만 원이다. 그죠? 답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그럼 이제 회계 변경은 이론 문제는 이런 거고 계산 문제는 이런 거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제가 그 오류 수정하고 나서 우리 연습 문제 가서 제가 회계 변경에 대해서 또 연습 몇 문제도 풀죠. 또 연습 한번 해보고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회계 변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류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